새말 형성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새말이라는 것은 새로운 말이라는 뜻인데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래서 새말은 계속 탄생하는 법인데요. 사회적으로 널리 쓰이면서 국어사전에 실리기도 하지만 쓰임이 많지 않거나 다른 말이 생기면서 사라지기도 합니다. 자, 새말이 만들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봅시다. 왜 새말이 만들어지느냐? 첫 번째, 새로운 사물이나 새로운 개념이 생겨나기 때문에요. 그 전에 없었던 게 새로 생기면 거기에 이름을 붙여줘야겠죠.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 자, 공기청정기가 조선시대에는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만들어졌기에 이것을 지칭하는 말이 필요해서 새말이 생겨났습니다. 인공지능. 자, 인공지능이라는 말은 선생님 어릴 적에는 없었을 거예요. 그치만 사회가 발전하면서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가리킬 표현이 필요했기 때문에 새말이 만들어졌습니다. 전기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자동차라는 단어는 있었지만 전기로 굴러가는 자동차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서 새말이 만들어졌습니다. 참고로 전기 자동차는 전기와 자동차가 합해진 합성어가 되겠죠. 두 번째 이유, 빠르게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자, 맛점이라고 하죠. 맛있는 점심의 앞글자를 딴 건데, 자, 맛있는 점심 하면 너무 길잖아. 5글자나 얘기해야 되니까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맛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어쨌든 맛점이라는 것도 새로운 단어이기 때문에 새말로 분류됩니다. 비번. 자, 비밀번호. 요즘에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보다 비번 알려줘 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비번이라는 것은 비밀번호의 줄임말인데 빠르게 얘기하기 위해서죠. 열일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일하다인데 자, 열심히 일해 라고 하면 너무 기니까 이걸 줄여서 열일이라는 새말을 만들어낸 겁니다. 세 번째 이유, 외국어에서 온 말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자 하는 과정에서 새말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자, 핸드폰을 우리말로 바꾸면 손전화가 되겠죠. 리플, 요즘엔 리플이라는 말보다 댓글이라는 말이 훨씬 많이 쓰이잖아요. 그 댓글은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생긴 새로운 말입니다. 근데 그 리플이라는 말은 외국에서 온 건데 리플 하면 어려우니까 그 말을 대체할 새로운 우리말을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언택트라고 해서 그 붙지 않는, 접촉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단어인데 이게 외국어다 보니까 한 번의 말이 와닿지 않아서 이것을 우리말로 쉽게 바꾼 게 비대면이라는 단어죠. 훨씬 많이 쓰죠. 자, 근데 그러면 이렇게 새말이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첫 번째, 합성의 방식입니다. 합성어라는 거예요. 자, 둘레는 이제 그 근처를 이제 감싸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어근이죠. 어근이 만나서 둘레길이라는 새로운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산이 있으면 요 둘레를 도는 요 길을 둘레길이라고 하잖아요. 새로운 말입니다. 두 번째, 파생의 방식. 어근에다가 접사가 붙는 형태인데 누리에다가 어근에다가 꾼이라는 전미사가 붙어서 누리꾼, 인터넷 세상에서 떠도는 그런 사람들을 누리꾼이라고 하죠. 새로운 말이죠. 자, 줄임말의 방식도 있어요. 혼자서 밥을 먹음 기니까 혼밥이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런 새말이 만들어지는 방식을 보충하자면 외래어가 포함된 새말도 있어요. 컵밥, 득템. 자, 컵밥 같은 경우에는 컵이라는 외국어죠? 거기다가 밥이라는 우리말이 합쳐진 새말인 거고요. 득템은 정말 알 수 없는 건데 득이 뭘까요? 득하다, 한자어잖아요. 득에다가
템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아이템이죠. 아이템의 템이 합쳐져서 득템이라는 말이 나온 거죠. 이렇게 우리는 세계 여러 나라와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으므로 이런 외국어나 외래어가 이제 새말에도 같이 포함되는 건데 이게 너무 심해지면은 그 의미를 알아듣기 어렵기 때문에 때로는 이러한 외국어랑 외래어를 우리말로 순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